오늘의 언박싱. 여기서 샀어요. 공작새 공방. 너무 궁금하던 실이었거든요. 대충 뭔지 아실 수도 있는데. 우와. 엄청 많다. 이렇게 손글씨도 써주셨네요. 후기 남겨달라고. 진짜 다 손글씨예요. 정성스러운. 짜잔. 캐시케이드.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총 7타래를 샀어요. 이거 한 타래 100g이에요. 그래서 되게 크다.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야겠다. 캐시케이드 220. 오. 요거는 내추럴 색상입니다. 제가 이거 왜 샀냐면 너무 포근해. 바나님이 곧 진행하실 백의의 민족이라고 함뜰을 새로 여세요. 5월 9일인가? 금요일에 모집을 하시는데 백의의 민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흰색 실로 뜨는 도하는 자유래요. 도하는 자유인데 풀오버, 팔 양쪽 다 있는 풀오버여야 되고 뭐 슬리브리스나 반팔은 안 되는 그런 백의의 민족 함뜰을 모집을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막 몇 초 컷? 몇 분 컷? 이렇대요. 그래서 완전 대기 타고 있다가 들어가야겠어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포근하대요. 이게 되게 아랍 무늬 같은 게 잘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아마 무늬뜨기를 할 것 같고요. 굵기도 한 4mm, 5mm? 5mm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뜨는 모습도 남겨드릴게요. 영상에 잡음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은 음소거로 해놓고 제가 더빙으로 목소리를 입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캐시케이드 220으로 백의의 민족 함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완전 광탈을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런 내추럴 화이트 색상의 타래가 7타래나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을 마음먹게 되었고요. 지금 부드럽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 7타래 중에 저는 2타래만 염색을 해볼게요. 팔에 아대 자국이 있네요. 캐시케이드는 저거 띠지가 끝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가운데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얘는 끝에 있어요. 그리고 띠지를 뜯다 보면 안쪽에 정보가 다 나와 있고요. 한 타래에 100g, 그리고 이게 220야드. 10cm에 18코에서 20코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단수 게이지는 따로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4.5에서 5mm 바늘을 사용하면 좋다고 자세하게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30도 정도 되는 미온수에다가 세탁하는 게 좋다고도 세탁 방법에도 나와 있네요. 이 실은 메이드 인 페루산이고 100% 페루비안 하이랜드 울입니다. 두 번째 타래도 띠지를 제거를 해주고 타래를 풀어줄 거예요. 저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쏙 빼주면 이렇게 빠지고 그 상태에서 꼬아져 있는 실을 다시 돌돌돌 풀어줍니다. 저렇게 완전히 푼 상태에서 염색을 진행을 해야 돼요. 유리 저기 볼에다가 넣어봤는데 딱 봐도 유리볼이 너무 작아 보여요. 2개 다 넣기엔 무리일 것 같아서 저거 말고 다른 통으로 바꿔볼게요.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고 저건 김치통이에요. 캐시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캐시케이드 실로 딱 한 번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염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가장 아래쪽에다가 또 한 번 묶어줄 거예요. 원래는 케이블 타이로 해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요거는 면 100%인 실이에요. 조금 다른 소재의 실로 묶어주는 게 좀 염색하고 나서 눈에 튄다고 해가지고 저는 저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케이블 타이가 있기는 한데 검은색이어가지고 혹시나 염색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로 하기 때문에 색이 빠질 수 있어서 그냥 하얀 색깔 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타레로 있는 실을 3개로 나눠요. 3가닥으로 나눠서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묶어주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좀 버벅버벅해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게 나중에 저 면으로 묶어둔 게 진짜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2개의 타레 모두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근데 이거 묶어줄 때 또 너무 세게 묶어놓으면은 저 세게 묶인 곳이 또 염색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지 않게 느슨하게 엉키지 않을 정도로 느슨하게 묶어주고 염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묶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총 2군데가 묶이게 했는데 염색을 해본 결과 제가 후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개보다 3개, 4개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이 조금 많이 엉키더라고요. 저는 2번째 타레까지 마저 묶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김치통에 지금 수돗물이 찬물로 담겨 있어요. 저기다가 저는 구연산을 조금 섞어줄 거예요. 식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연산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구연산이 더 확실할 것 같아서 구연산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꼭 장갑을 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도구를 이용해서 섞을 거기 때문에 장갑은 따로 안 꼈어요. 원래는 물 1리터에 30에서 50g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청소용일 때 용량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산도를 산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만큼은 안 쓸 거고요. 사실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서 넣고 있는데 정해진 양이 없어요. 제가 여러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하고 있고 저기 김치통에 있는 물 양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혹시나 제가 또 염색을 진행하게 되면 가능한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영상이 남겨놓은 거고 그래서 같은 김치통에 저 정도만큼 물을 쓰면 될 것 같아서 물은 따로 그람수를 재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많이 흔들리네요. 지금 숟가락으로 저렇게 구연산을 퍼주고 있어요. 10g을 할까 더 양을 늘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2타레니까 20g을 할 거예요. 지금 10g을 먼저 넣었고 섞어줍니다. 한 번에 20g을 넣어도 돼요. 그리고 20g이 정량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해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계속 초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좀 적어 보여서 10g을 추가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 김치통 한 3분의 2 정도에다가 구연산 20g을 사용해서 산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물을 산성으로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그 염색할 물? 염색 용액이 있는 물에다가 실을 담궜을 때 조금 더 색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고 있어요. 섞어줄 때는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섞어주면 돼요. 물 온도는 30도를 넘지 않아야 되고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냥 수돗물에서 가장 찬물로 틀어가지고 받아줬어요. 이제 산성이 된 물에다가 실을 담궈줄 거예요. 지금 보이는 과정 없이 바로 염색약 물에다가 실을 담그게 되면 일정하게 염색되지도 않고 그리고 저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불순물들이 조금 제거가 되는데 그 작업을 거치지 않게 되면 염색이 고르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색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에 한번 담갔다 하는 게 더 예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을 담글 건데요. 지금 처음 담글 때는 저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몇 번 이렇게 꾹꾹 눌러주다 보면 실이 물을 먹어가지고 푹 가라앉더라고요. 계속 눌러줍니다. 처음보다는 실이 물을 먹어가지고 좀 더 가라앉아 보이죠? 저렇게 물이 묻은 부분은 좀 더 진해지고 물이 덜 묻은 부분은 아직 좀 하얗게 보이는데 몇 번 더 눌러주다 보면 전체가 다 같은 색이 됩니다. 그때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물에 담아놓는 거는 대부분 30분 이상은 담아두더라고요. 맥시멈이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담가두고 염색약을 만들 거여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가둔 것 같아요. 이제 주인공인 블루베리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1.5kg짜리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를 샀고 이마트에서 샀어요. 약간 세일을 해서 10,000원대에 샀습니다. 만 몇백 원이었는데 100원 단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가능한 싼 거 그리고 냉동된 거 가장 저렴한 블루베리로 염색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블루베리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울을 가져온 이유는 무게를 잰 다음에 이제 염색약을 만들 건데 무게를 재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기록용. 그리고 혹시나 두타리를 하고 나서 색이 마음에 들어서 추가로 염색을 하면은 최대한 탕 차이를 피해보고자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막 돌아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다시백에다가 넣어줄 거고 다시백은 다이소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울을 준비해서 0으로 만들어줍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꾸 화면이 흔들리네요. 속을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블루베리가 저렇게 생겼다.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과거에 제가. 저는 처음에 200g을 먼저 무게를 잽니다. 조금 빨리 감기 할게요. (200g) 넘는 건 제 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제 다시백이 등장합니다. 이게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싫으신 분들은 면보 같은 거에다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면보가 염색되지 않을까요? 환경을 생각하면 사실 다시백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근데 체에 거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한 번에 200g을 다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저는 200g을 아이고 멈췄어. 괜찮아요. 다시 주우면 되니까. 저는 200g을 3번에 나눠가지고 저기 보이는 냄비에다가 다 넣을 거고 바닥에 있는 걸 지금 주웠어요. 그래서 손을 빨아먹었나 봐. 다시 두 번째 다시백. 카메라가 가끔 흔들리네요.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200g을) 했는데 다시백으로 3팩밖에 안 나와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가로 블루베리를 더 넣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0g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빨리 감기 할게요. 계속 블루베리를 손으로 만졌더니 손끝이 보라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염색되면 좋을 텐데 말이죠. 200g씩 총 2번, 지금 400g을 총 6개의 다시백에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릇에도 보랏빛이 난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바로 수돗물 찬물로 부어줬고요. 이제 가열을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끓이면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블루베리에서 저렇게 색이 나고 있어요. 이건 타임랩스입니다.
물에서 조금 연기가 나면서 어느 정도 따뜻해졌는데 색이 너무 연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포도가 살짝 담갔다 빠진 느낌? 그렇게 너무 연한 색이어서 추가로 블루베리를 더 넣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세 번째, 200g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이건 데자뷰가 아니에요. 이거 200g 하면 지금 총 600g을 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총 600g 블루베리 주머니는 지금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색이 더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원하는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가열을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건 제가 다음 염색 재료를 보여드리려는 건데 염색을 다 한 지금 생각해보면 저거는 아마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염색하는 게.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주도민이니까 귤로 염색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일단 껍질은 모으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다면 영상을 또 올려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저 인덕션이 최대 9까지가 최대로 뜨거워질 수 있는 건데 6으로 해가지고 끓지 않을 정도, 저렇게 뽀글뽀글 거품처럼 올라올 정도로만 끓이다가 더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4로 낮춘 거고요. 이거를 완전 국 끓이듯이 팔팔 끓이게 되면은 색이 예쁘지 않게 나오고 또 뭐 100% 제 원래 색이 다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적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본 걸 보고 이렇게 나름 따라하고 있습니다. 왠지 팔팔 끓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블루베리에서 어느 정도 색이 좀 빠져서 이제 되겠지 싶어서 저렇게 키친타올을 담궈봤는데 색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오래 담가봤는데도 전혀 염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색이 안 나왔어요. 이건 아까 영상을 다시 재생시킨 게 아니라 색이 너무 안 나와서 추가로 블루베리를 넣기로 생각을 해서 200g을 더 넣어요. 그래서 총 800g을 넣게 됩니다. 같은 영상이 아닙니다. 앞의 영상과. 제가 염색하는데 남편이 구경 와가지고 옆에서 요거트를 먹고 있길래 블루베리를 요거트 안에 넣어줬어요. 제가 1.5kg 중에 800g을 사용을 했으니까 냉동 블루베리가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렇게 먹거나 아니면은 갈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200g 블루베리 무게 측정했던 거 다 넣어줘서 조금 더 끓인 모습이고 저렇게 좀 끓이니까 원래는 블루베리가 겉에가 진한 보라색인데 점점 알갱이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알갱이 색깔이 저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투명한 알갱이 색깔이 많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우려냈고 중간에 떨어진 물들을 행주로 닦았는데 행주 닦은 곳도 행주가 조금씩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확실히 색깔이 진해졌어요. 다시 한번 키친타올을 담가봅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색이 진해졌죠. 근데 아직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저거 더 우려줬어요. 갑자기 온도계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팔팔 끓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왠지 80도를 넘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80도가 넘어갈 것 같으면 온도를 좀 줄이고 조금 온도가 떨어지면 조금 또 온도를 올리고 이렇게 반복해줬습니다. 우리는 데만 거의 1시간 넘게 들었어요. 이제 블루베리 나온 물에다가 저는 소금을 풀어줄 거예요.
우리 봉숭아 손톱에 물들일 때 봉숭아 꽃이랑 잎이랑 그리고 백반이란 거를 같이 찧어서 손톱에 물을 들이는데 그렇게 하면 색도 진하고 더 오래 가거든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시고 백반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 저는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려고 백반 대용으로 쓰는 소금을 넣고 있어요. 제가 아까 구연산은 20g을 썼잖아요. 그래서 왠지 소금은 2배인 용량인 40g을 쓰고 싶어서 쓰는데 저것도 그냥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양입니다. 아주 잠깐 원본 영상 소리를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정승환 노래를 듣고 있어서 저작권이 무서워서 바로 다시 더빙으로 바꿨고요. 저렇게 휘졌는데 블루베리가 하나가 빠져나왔더라고요. 완전 껍질이 다 벗겨진 것 같은 모습이죠. 저러면 지금 블루베리 껍질에서 염색 물이 잘 빠져나온 거예요. 소금물을 넣고 나서 다시 한번 키친타올을 담갔다가 빼줬고요. 그 소금물 넣기 전에 했던 거를 또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저렇게 2개를 같이 나란히 놓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뭔가 소금물 넣기 전이 조금 더 보랏빛이 돌고 오른쪽에 소금을 넣은 게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데 이게 왼쪽 거는 말랐고 오른쪽 거는 안 말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정도로 색이 나온 것 같아서 블루베리를 빼고 나서 실을 넣어줄 건데 저기 블루베리를 받친 채반 밑으로 또 하나 볼을 덧대놨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또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도 아까워서 다시 냄비에 넣어줄 거예요. 이제 실을 담가줄 건데 국수 같지 않나요? 저거 구연산에 담가놓은 실을 한번 헹궈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헹구지 않고 바로 저 상태로 물에 담그기로 했어요. 여기서 물을 짜낼 건데 너무 비틀어 짜거나 너무 세게 누르면은 실이 펠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만 물을 빼주고 어차피 또 물에 넣을 거니까 너무 세게 주무르지 않아도 돼요. 넣는데 벌써부터 실에 보랏빛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물에서 블루베리 단내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저 실을 담궈놓은 물에는 그 양 냄새 있죠? 양의 그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블루베리로 하는 실 염색뿐만 아니라 마크라메 실을 염색하는 영상도 봤고요. 그리고 아예 옷감을 염색하는 영상도 봤는데 대부분 보라색보다는 하늘색이 더 많이 비치더라고요. 하늘색이라기보다는 한 파란색?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 정도의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색깔이 나와도 괜찮다. 그냥 염색만 되면 다행이다. 근데 보라색이 나오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염색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라색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 실을 담가뒀더니 윗부분이 좀 실이 푹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블루베리를 추가로 위에 또 얹어줄 거고 채반에 블루베리 잠깐 건져놨던 거 밑에도 물이 저렇게 많이 생겨서 그것도 추가로 넣어줬어요. 지금 보면은 물 온도는 80도를 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불 세기를 2로 굉장히 낮춰줬는데 또 실을 넣었더니 물 온도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 온도를 조금 더 저기서 올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너무 오랫동안 담가놓으면은 실이 또 펠팅될까봐 걱정돼가지고 저는 15분 동안만 가열을 합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15분 뒤에 불을 아예 꺼줄 거예요. 지금 실을 15분 정도 알람 맞춰서 가열을 하고 있는 상태고 주변을 닦아줬던 행주가 저렇게 물들었더라고요. 보면은 키친타월이 총 3개인데 가장 왼쪽이 소금 넣기 전, 오른쪽 2개가 소금 넣고 나서인데
거의 말라갈 때쯤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소금 넣은 쪽이 조금 더 색이 좀 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금 넣기 전은 더 파란빛이 돌고요. 소금 넣고 나서는 더 보랏빛이 돌아요. 15분이 지나서 저는 이제 불을 꺼줄 거고요. 저 상태로 바로 헹구면은 실이 염색도 안 됐을 뿐더러 갑자기 찬물에 헹구게 되면은 제가 펠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울실은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저 상태로 확 식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식을 수 있도록 저는 24시간 뒤에 헹궈줄 거예요. 그냥 실온에다가 뚜껑 닫은 채로 하루 뒤에 헹궈줄 거고 실이 자꾸 물에 떠서 블루베리 팩을 저렇게 꾹 눌러준 건데 저거는 나중에 다 빼고 나서 그냥 뚜껑만 닫은 채로 놔둘 거예요. 아직은 실이 완전히 염색되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실 넣기 전보다 지금 물색이 조금 더 맑아졌죠. 그리고 온도도 제가 가장 약하게 온도를 끓였더니 70도도 안 되고 한 65도 정도 되더라고요. 저렇게 조금 담길 수 있게 블루베리로 꾹꾹 눌러줬습니다. 저 물색이 맑으면 맑을수록 실이 염료를 쫙 빨아들인 거여서 좋다고 했고 저는 완전히 맑아지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맑아졌어요. 다음 날이 되었고 이제 뚜껑을 열어봅니다. 제가 이거 인스타 스토리에 한번 올렸는데 제 친구가 이거 보고 국수인 줄 알았대요, 진짜. 국수 같은 비주얼이죠. 색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빨기 전인데 빨고 나면 어떻게 나올지 몰랐었는데 일단 빨기 전인데도 색이 너무 예뻤어요. 이 키친타월 기억하시죠? 저것도 같이 말려줬는데 젖었을 때보다 마르고 나니까 색깔이 더 쨍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게 소금을 넣기 전. 그리고 저기 책 위에, 잡지 위에 있는 두 개가 소금을 넣고 나서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눈에 확 띄어요. 왼쪽 하나는 보랏빛, 파란빛 같은 색이고 오른쪽은 파란빛은 거의 빠졌고 약간 자줏빛 도는 보라색입니다. 전 1번처럼 나와도 마음에 들었을 것 같고 2, 3번 색깔도 마음에 들어요. 소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색깔 차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세탁을 해줍니다. 싱크대에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싱크대에서 하기에는 조금 좁을 것 같아서 저는 화장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천연 염색이 아니라 화학 염색을 했다면 화장실 바닥도 같이 염색이 돼서 난리가 났을 텐데 다행히 블루베리 염색은 그렇게 물이 들지가 않았어요. 헹궈줄 때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저는 가장 찬물에 두고 저렇게 염색약이 안 나올 정도로 계속 여러 번 헹궈줬고요. 헹굴 때도 실을 너무 마찰을 많이 일으키면 안 되고 그냥 살랑살랑 물에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진짜 살랑살랑 헹궈줬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다시 팩에 넣고 염색을 뺐잖아요, 색깔을. 그렇게 한 게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저 물에 불순물이 엄청 생겼을 텐데 되게 물이 깔끔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저기 묶어줬잖아요. 한번 면실로. 근데 면실로 묶은 부분은 색이 염색이 안 되거나 덜 될 줄 알았는데 그쪽도 되게 염색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면을 염색을 해보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타임랩스입니다.
물이 투명해질 정도로 다 헹궈줬고 마지막으로 섬유유연제를 풀어줬어요. 말리고 있어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말렸는데 이게 같은 실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을 찾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다행인 건 이거 다른 실로 묶어놨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찾는데.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게 발라라. 가까이서 볼까요? 빛 받으니까 너무 예쁘죠? 근데 탈의실 감아놓은 게 너무 달라요. 이게 원래 캐시케이드, 이거 제가 감은 거. 너무 예뻐요. 근데 확실히 펠팅이 조금 됐어요. 최대한 온도를 조심했는데도 펠팅이 됐고 굵기가 세탁을 해서 그런지 더 두꺼워졌어요. 원래 이게 워스티드 굵기인데 이게 세탁 전이고 이거는 염색하고 세탁까지 해서 더 굵어졌거든요. 그래서 2개 배색해서 뜰 건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펠팅돼도 저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거 뭐 뜰지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뜨게 되면 또 뜨개 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근데 염색실은 왜 비싼지 알겠어요. 그래서 규일 염색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제 염색은 여기가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서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